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그때그때 디파인을 하니까 그거에 딱 특화된 메소드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리소스 오리엔티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 한 가지 스탠다드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핸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메소드로 여러 유스 케이스를 커버한다는 것 자체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delete. delete도 왠지 간단할 것 같아요. delete 포토가 되겠죠. 그래서 delete photo request protobuf empty. 약간 void 펑션이라고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delete photo request 하면은 name 하면 아까 id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id를 주면 지우고 성공적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리턴 안 하는 거죠.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빼고 다 했어요. 새로운 앨범 만들기 이거는 저희 했던 거니까 빠르게 그냥 제가 쓰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최대한 제한적인 필드를 가지고 메소드를 디파인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디파인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포토에서 포토 앨범으로 리소스를 바꿨는데 거의 형태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REST API의 그 유니폼 인터페이스랑도 이게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없이 많은 다른 종류의 리소스를 가지고 API를 디자인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각각의 메소드가 다 비슷비슷하게 이제 같은 형태로 정의가 되면 당연히 이제 큰 회사 차원에서 각각의 API들을 관리하는 게 훨씬 쉬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사용자 입장에서도 포토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포토 앨범 서비스를 사용하고 싶을 때, 비록 뭐 제가 처음 써보는 거라고 할지라도 저는 이미 이 리소스 오리엔티드 디자인 패턴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미리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케일러빌리티 측면에서 이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되게 더 빛을 발하는 디자인 패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워낙 비슷하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코드젠이 된다고 들었는데 구글 안에서 이거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 게 있죠. 네, 왜냐하면 이게 각각 API가 똑같이 생겼잖아요. 리소스 네임만 바뀌고. 그러니까 이 서비스 자체도 코드 제너레이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구글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이 각각 메소드에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되게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각각의 메소드가 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해져 있고 리퀘스트 리스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또 이 모든 모델이 다 결국엔 프로토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프로토 모델은 프로토 메시지라고 하는 자바로 치면은 이제 뭐 베이스 클래스를 다 인헤릿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오토 제너레이티드 된 툴들이 이 메시지를 가지고 되게 많은 유용한 라이브러리 메소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뭐 그게 포토를 거기에다가 적용할 수도 있고 포토 앨범을 적용할 수도 있고 뭐 리퀘스트나 리스폰스 오브젝트를 적용할 수도 있겠죠. 이런 회사 차원에서의 쉐어드 컴포넌트라던가 쉐어드 뭐 인프라, 뭐 쉐어드 라이브러리를 구축하는데 되게 효율적인 디자인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된 앨범의 사진 추가 혹은 제거하기 이거는 이제 업데이트인데 아직 안 했었어가지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업데이트를 한번 봅시다. 이건 앨범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업데이트 포토 앨범 하고 업데이트 포토 앨범 리퀘스트 return 포토 앨범 하고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 포토 앨범을 딱 하고 여기에 포토 앨범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포토 앨범이니까. 여기 보면은 필드 마스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뭔가요? 실생활에서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이 되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는 선택된 앨범에 사진 추가 혹은 제거하기지만 또 뭐 앨범의 다른 필드를 업데이트하는 유스 케이스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앨범의 이름을 바꿀 수도 있고 뭐 앨범을 뭐 모르겠어요. 쉐어하는 유저를 더하고 빼는 것도 업데이트 리퀘스트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다른 유스 케이스가 있는데 이게 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에서는 뭐 간단하죠. 앨범에 사진 추가하는 거는 add photos to album 뭐 그게 한 메소드가 되겠죠. 뭐 제거하는 거는 뭐 remove photos from album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이름 바꾸는 건 rename 앨범. 그렇게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필드에 대한 데이터만 아마 줄 거예요. 그쵸? rename 앨범 할 때는 그 앨범 네임만 리퀘스트에 포함하면 되죠. 그리고 뭐 앨범에 사진 추가할 때는 앨범 네임은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앨범에 추가할 사진만 또 넣어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액션 오리엔티드 디자인에서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좀 그때그때 디파인을 하니까 그거에 딱 특화된 메소드를 디파인을 할 수가 있죠. 반면에 리소스 오리엔티드의 어떻게 보면 단점이 한 가지 스탠다드 메소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유스 케이스를 핸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하나의 메소드로 여러 유스 케이스를 커버한다는 것 자체는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데이터 페이로드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리퀘스트에 포함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의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업데이트 마스크가 없다고 치면 저희는 항상 포토 앨범 전체를 거기에 넣어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리네임 앨범에서 새로운 앨범 이름만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뭐 사진의 아이디까지 전부 다 보내줘야겠죠.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게 필드 마스크인데요. 업데이트 마스크가 스트링으로 그 업데이트 하고 싶은 필드의 이름을 입력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버는 이 포토 앨범의 다른 필드 밸류는 다 무시하고 업데이트 마스크에 입력이 돼 있는 필드만 보고 그 필드의 값만 업데이트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풋과 패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업데이트 마스크가 없으면 모든 업데이트 오퍼레이션을 풋으로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항상 전체 데이터 오브젝트를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업데이트 마스크가 있으면 패치처럼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은 사진 추가하는 거니까 업데이트 마스크에 photo IDs잖아요. 그러면은 그 필드 마스크에 스트링으로 photo IDs라고 써서 그러면 서버 입장에서 딴 거 다 무시하고 포토 아이디스만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포토 앨범 오브젝트도 다른 건 다 비워두고 포토 아이디스 값만 채워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한 방에 이것도 돼버린다. 그 다음에 이것도 돼버리는 거죠. 그 대신 이 필드 마스크만 저 이름 바꿀 때는 이게 포토 앨범 네임 하면서 이런 걸 이렇게 해주면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앨범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하기 하고 싶으면 shared user ID 해가지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거 동시에 다 바꾸고 싶다 이러면은 이거 세 개만 또 필드를 해서 할 수 있죠. 필드 마스크로 여러 필드. 네네. 필드 네. 마스크가 그 데피니션을 보시면 그 repeated string 필드예요. 그래서 그 필드 네임을 다 거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세 정보를 볼 때 텍스트 디텍션을 포함할지 안 할지 선택하기. 없네. 여기에 빠르게 repeated string detected text. 이게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와이어 모델하고 스토리지 모델하고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프리컴퓨트를 해놓는다면 스토리지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예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 디텍티드 텍스트는 항상 on the fly로만 계산한다 라고 가정을 하면 스토리지 모델에는 없고 이 와이어 모델에만 있겠죠. 그래서 저 디텍티드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은 get을 하면은 저 디텍티드 텍스트에 항상 계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쵸. 왜냐면 리퀘스트에 저희가 뭐 따로 뭐 이거를 포함해라 말아라 뭐 지정해 준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리스폰스는 마찬가지로 포토 그 자체가 나오잖아요. 이게 만약에 뭐 get photo response였다면 뭐 get photo response의 옵션으로 뭐 이게 텍스트가 포함되어 있냐 안 돼 있느냐가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 되게 흔히 보셨을 거예요. 뭐 뭐뭐뭐 included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뭐뭐뭐 enabled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형태로는 항상 포토의 모든 필드가 populate 돼서 클라이언트한테 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어프로치의 문제점이 저희가 아까 시스템 그 다이그램 보면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텍스트 디텍션 서비스가 제일 expensive예요. 그래서 이걸 콜하는 게 다른 필드를 populate 하는 것보다 더 리소스 헤비한 거죠. 더 오래 걸리고 뭐 서버 리소스도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옵티마이제이션 측면에서 이 필드가 꼭 필요할 때만 populate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되게 무식하게 하는 방법. 제가 이 다른 예제를 안 봤으면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et photo without text detection이라는 걸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걸 뭐 동현이 형이 지금은 억지로 오답을 만들어서 쓰신 거지만 이게 더 일반적인 형태예요. 사실 회사에서 보는 RPC API는 심지어 이름이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without text detection이라 뭐 WTD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줄여서. 그럼 이걸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위에서 정리했던 get이랑 list 메서드에
추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필드 마스크를 쓰는 게 답일 것 같아요. 그쵸. 그게 이제 두 가지 답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필드 마스크를 리드 마스크로 쓸 수도 있고 업데이트 마스크로 쓸 수도 있는데 업데이트 마스크에는 필드 마스크가 되게 쓰기 좋아요. 왜냐면 뭐 예를 들어 필드가 숫자가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일반적으로 뭐 한두 개, 세 개를 업데이트하고 싶은 유스 케이스들이 일반적으로 많겠죠. 그러니까 필드 마스크를 쓰고 싶은 거잖아요. 뭐 20개 중에 18개, 19개면 그냥 전체 다 업데이트해도 큰 차이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잘 맞아 떨어지는데 리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이상해지죠. 왜냐면 지금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20개를 전부 다 리턴하는 일반적인 get 메소드, 그 다음에 그 중에 이게 오퍼레이션이 특히 비싸니까 detected text만 뺀 19개를 포함한 그 오브젝트를 보내주는 거. 그러면은 사실 필드 마스크는 exclude를 할 걸 적는 게 아니라 include라는 걸 전부 다 적는 거기 때문에 이 detected text 필드 하나 빼려고 19개를 항상 적어서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금 불편하죠, 쓰기에. 그래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미드 마스크랑 partial view 모델이라는 건데 이게 둘 다 상황에 따라서 쓰이는 레코멘데이션이었는데 요새는 view enum이라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합니다. AIP에서 그 partial response라는 거 있을 거예요. 거기 이제 필드 마스크도 나오고요. 필드 마스크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해결한 게 view enu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제가 방금처럼 특정 유스 케이스마다 필요한 필드의 셋을 미리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디텍션이 포함되어 있는 enum, 그 다음에 디텍션이 필요 없는 enum, 그거를 뷰를 하나하나 지정을 하고 그 enum 밸류에 여기엔 이러이러한 필드가 포함이 될 거야. 여기에는 뭐 이런 필드가 포함이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지원해야 되는 뷰가 20개, 30개가 되면은 사실 리드 마스크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반면에 필드는 30개, 40개가 되지만 실제로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다른 형태의 뷰는 뭐 두세 개밖에 없다. 뭐 아마 서너 개, 5개, 뭐 이 정도밖에 없다. 그럼 뷰 이넘을 사용하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의 경우에는 이 detected text 포함된 버전, 포함 안 된 버전 두 개만 딱 디파인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view enum의 basic enum은 이제 포함 안 된 버전, full enum은 포함된 버전,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view enum을 사용하면은 하나의 get 메소드 또 하나의 list 메소드로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partial response를 서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view enum을 정의를 하고 이 view enum을 request 그 메시지에 포함하는 게 AIP가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빠르게 한번 해볼까요? enum photo view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full이 있고 하고 뭐 basic이라 할 수도 있고 뭐 without text detection 뭐 이거 이름은 그냥 맘대로 하면 되는 거죠? AIP에 써 있는데 basic이랑 full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basic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detection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는 get photo를 하면서 그 get photo request만 바꿔주는 건가요? 그쵸? I see. 그래서 이제 get photo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photo view 해서 뭐 view 필드가 새로 생기면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약간 API 정리하는 걸 한번 해봤는데 저는 약간 항상 API 디파인하는 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오히려 되게 편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룰이 있고 그냥 난 이 룰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좀 되게 편해서 좋았던 것 같고 오케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안녕.